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미일 정상 간 만남에 이어 오는 5월 하순 미한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우선순위가 달라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저강도 도발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잠정적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화와 외교 등 대북 관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 think the core goal of Seoul is to try to stimulate a process of diplomacy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I believe people from the ROK side have already been in contact with Washington to talk about various ways to do that. But a number of the ideas that I keep hearing from Korean colleagues, such as sanctions easing and unilateral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should take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come back to the table, I don't detect a lot of enthusiasm in Washington for those step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긴장 완화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삼각공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has a direct implication for U.S. national security because these are the two key allies in the region, and from U.S.'s perspective, it's hard to have, China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when the allies are all divided or not on board.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 관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북한 정권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대북 정책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한테 거의 필수인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은 군사적인 그런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저강도 무력 시위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영국 외교관의 아내로 2년 동안 거주했던 린지 밀러 씨가 다음 달 자신의 북한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밀러 씨는 VOA에 고립과 폐쇄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국인 린지 밀러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외교관인 남편과 평양에 살았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본 북한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하기 힘들었습니다. Foreigners in North Korea are made to feel watched. So while in the UK I can wander around and go where I want to go in anonymity, in parks, for example, I was never on my own, and that sometimes felt a bit strange. And there just always seemed to be someone there. 밀러 씨는 이런 생소한 경험과 북한에서 찍은 200여 점의 사진, 북한 생활 관련 수필을 담아 북한 어느 곳과도 같지 않은 곳이란 제목의 책을 다음 달 출간합니다. 북한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아닌 외국인인 자신이 실제로 보고 느낀 북한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밀러 씨는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북한인들과 매우 제한된 교류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일부 읽을 수 있었다며 북한 여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weren't interested in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of bringing up a family, and instead of wanting children, they said they wanted to have a career. 또 군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 이동하는 군인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그들도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씨는 북한의 통제와 열악한 인도적 상황 등 북한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믿음과 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장기간의 국경 봉쇄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과 같을 것이라며 국경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청문회를 열면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수정헌법을 예로 들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robably express much more strongly than I could properly do its concern. 230년 전인 1791년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에서 10조를 담은 권리장전을 건국정신 등 국가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must start with diplomacy, rooted in America's most cherished democratic values, defending freedom, championing opportunity, upholding universal rights, respecting the rule of law, and treating every person with dignity.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한국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을 가장 먼저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은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정을 촉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한국의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1,000만 달러대를 넘어서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소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 1,297만 8천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실상 교역 중단 상태였던 1월과 2월에 3만 3천 달러보다 약 400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1,888만 2천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중국의 대북 수출품은 약품과 비료, 건설자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북중 교역 증가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실시한 엄격한 국경 봉쇄를 완화하려는 신호가 관측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대북 방송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 1월 말 제안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새롭게 명시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 접근권이었던 대북 라디오 방송의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법 개정의 이유로 밝힌 남북 간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역 증가는 기존 정보통신망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며, 북한 정권이 해외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최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었듯 한국 정부도 대북 방송을 법으로 규제해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북 방송에 대한 규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반입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물품보다 인터넷을 통한 파일 송수신 등을 통해 남북교류가 늘어서 전자 형태의 무채물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 포로에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실질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경문협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군 포로 한 씨와 노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7월 경문협이 이들에게 각각 2,100만 원, 미화로 1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에 추심 명령에 항고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통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를 통해 한국 안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해온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